굽이치는 바닷바람과 눈부신 태양이 만들어내는 오라클파크 특유의 함정이 또 한 번 드라마를 연출했다. 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 초반, 콜로라도 로키스 외야수가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잡기 위해 글러브를 들이밀던 그 순간 낙구 지점을 놓치며 황급히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전광판에 포착됐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탄성이 쏟아졌고 현장 중계진은 이내 상황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오라클파크에서 이 타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태양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외야수들에게는 악몽 같은 구역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더 놀라웠다. 같은 구역, 비슷한 타구, 이번엔 이정우가 달려들었다. 타구는 어정쩡한 스핀과 예측하기 힘든 무브먼트를 지닌 상태로 하늘을 가로질렀고 태양은 정면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정확한 낙하 지점을 포착해 슬라이딩 캐치로 마무리했고 중계진은 감탄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수비를 해내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집중력입니다. 외야 전담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네요. 자이언츠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부지구 선두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고 이날 역시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정우가 있었다. 앞선 3차전에서 말로 상황에 적시타를 쳐내며 팀의 역전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정우는 이날도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그 안타는 단순한 1타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경기장을 찾은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리 JUNGHO를 연호하며 열광했고 해설진은 그의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 정밀하고 흔들림 없는 중심이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평했다. 이날 자이언츠의 선발은 팀의 에이스 로건 웹이었다. 시즌 7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 중이었고 안정적인 피칭으로 신뢰를 쌓은 투수였다. 반면 로키스는 마운드에 헤르만 마르케스를 올렸는데 6경기 선발 등판에 승리는 없고 5패, 평균 자책점 9.8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투수였다. 포싱과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를 던지며 주로 커브를 결정구로 사용하는 스타일이지만 제구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1회 말 자이언츠는 아다메스의 솔로 홈런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들어섰다. 마르케스는 초구를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93마일 포심으로 시작했고 이정우는 이를 커트해냈다. 이어지는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빠지며 원앤원이 되었고 중계진은 이정우를 상대할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안쪽 위협구와 바깥쪽 브레이킹볼을 섞어 유도한다. 고 해설했다. 3구째 너클 커브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정우는 이를 흘려보내며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았다. 하지만 결국 5구째 예상치 못한 빠른 너클 커브에 헛스윙을 하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타석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해설진은 이정우의 커트 능력은 뛰어나다. 그만큼 상대 투수도 패턴을 끊기 위해 많은 전략을 짠다. 고 덧붙였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 마르케스는 초구를 다시 아래쪽 포심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찔렀고 이정우는 유격수 앞 땅볼로 아웃되었다. 중계진은 마르케스의 너클 커브가 정말 좋다. 무브먼트가 심해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며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고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5회 말 세 번째 타석 이정우는 불펜 투수 앙헬 치빌리를 상대로 들어섰다. 2루 주자가 있는 상황. 초구 체인지업을 받아친 타구는 외야 깊숙한 곳으로 향했지만 오라클파크 특유의 바람과 구조에 막혀 플라이아웃이 되었다. 그러나 해설진은 이 타구는 다른 구장에서라면 담장을 넘거나 적어도 펜스를 때렸을 공이라며 이정우의 타격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7회 말 이번엔 주자 만루 상황. 투수는 타일러 킬리로 바뀌었다. 스트라이크. 볼을 주고받은 후 킬리는 이정우의 몸쪽으로 87마일 슬라이더를 던졌고 이는 이정우의 몸을 강타하며 밀어내기 득점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다시 한번 이정우의 이름을 외쳤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정우는 이후 후속타에 홈으로 들어와 8대1까지 점수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해설진은 5대1과 9대1은 전혀 다른 스코어다. 이정우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었다. 고 설명했다. 콜로라도는 7회 들어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평범한 플라이성 타구가 태양빛에 가려 낙구 지점을 찾지 못해 안타로 연결되었고 이는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자이언츠 쪽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정우는 또 다른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타구가 약간 먹히면서도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정광석화 같은 판단력으로 앞으로 내달렸고 슬라이딩 캐치로 공을 낚아챘다. 앞서 실수한 콜로라도 외야수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중계진은 지금처럼 먹힌 타구는 공의 속도와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태양 정면을 향해 뛰어들기까지 했다. 이런 수비는 정말 교과서에 남을 장면이라며 이정우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극찬했다. 경기는 결국 9대4 자이언츠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승리로 자이언츠는 서부지구 1위 싸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도 이정우의 이름을 외쳤다. 공격에서는 안타와 밀어내기 득점, 수비에서는 하이라이트급 슬라이딩 캐치까지 그야말로 전방위 활약이었다. 시즌 초반에 적응기를 완전히 벗어난 이정우는 이제 자이언츠 외야의 중심이 되었고 해설진은 지금 이정우의 수비력은 리그 최상위권이다. 한국에서의 명성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완전히 입증하고 있다고 평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콜로라도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라클파크에 낚이는 태양을 맞서며 외야에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야 평범한 뜬 타구처럼 보이는 것들을 의외로 에러를 내면서 승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7회 콜로라도 수비 시 평범한 외야뜬 공을 태양 속에 공이 가려지면서 낙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안타를 내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정우는 외야뜬 공을 그것도 타구가 먹혀 아주 포구가 어려운 것을 슬라이딩 캐치를 해 앞선 콜로라도 외야수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보기에는 평범한 타구처럼 보이지만 타구가 약간 먹혀서 공이 뻗어나가려다 말고 게다가 태양을 맞서고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잡기 때문에 낙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이정우의 안정적인 수비가 점점 물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경기를 9대4로 승리 서부 지구 1위 싸움을 이어가게 되어 이정우의 맹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이정우의 활약은 단순한 좋은 경기력을 넘어서 메이저리그 전체를 향한 존재감 선언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신인이 아니라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오늘처럼 한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임팩트를 지닌 선수로 떠올랐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정우의 행보에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